왼쪽은 이제 부와 명예를 갖춘 사주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은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어느 쪽을 더 좋다고 좋은 사주의 조건이라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모두 좋은 사주를 타고나고 싶고 내 사주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과연 내 사주가 좋은 사주의 조건을 갖췄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좋은 사주의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왼쪽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갖춘 사주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은 사회적인 성공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어느 쪽을 더 좋다고 보시겠습니까? 둘 다 사실은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갖춘 사주를 더 좋은 사주라고 봅니다. 사주라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에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집안은 화목하지 않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걸 좋은 사주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근데 사주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사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무조건 한쪽만 다 좋고 한쪽만 다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좋은 사주로 보게 되죠. 사회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성, 돈하고 관성, 사회적인 직업은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육친으로 봤을 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극하는 대상이고 관성은 나를 극하는 대상이라 어떻게 보면 재성과 관성은 나와 전투의 대상입니다. 내가 극을 하든지 내가 극을 당하든지 전투와 투쟁의 대상들이다. 내가 전투에서 이길 힘은 필요하다. 그 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조금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 힘이 강한 사주가 하나 있을 거고요. 나는 강하고 재성과 관성이 약한 사주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나을까? 나는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 튼튼한 사주가 더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재성과 관성이 튼튼한 것이 평생 돈이나 직장 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내가 강하면 재성과 관성이 내 사주에 자리 잡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강한 것보다는 조금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 튼튼한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사주의 배치를 보면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있는 사주 구성의 예를 가져왔어요. 내가 무토면 토기 때문에 지지에 토가 있으면 뿌리가 튼튼한 거죠. 토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 용신편에서 설명드렸지만 시에 있으면 15%의 점수를 주고 일에 있으면 20% 점수를 주고요. 월에 있으면 30%를 주고 연에 있으면 13% 정도를 줍니다. 연지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리에 토가 자리 잡고 있으면 뿌리가 강하다고 본다. 오른쪽 사주 같은 경우는 간목인데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30%의 점수를 지금 먹고 갑니다. 45% 정도를 중화의 기준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하게 뿌리가 강한 사주라고 할 수 있고요. 병호 같은 경우도 병화가 이 오화에 뿌리를 단단히 두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점수를 먹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는 같은 색깔의 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토에 보면 지장간이라고 하는 성분에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수에 뿌리를 박았다. 지장간에 나하고 같은 성분이 있을 때도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지지에 같은 오행의 글자가 있는 경우 혹은 지장간에 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이제 지장간에 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같은 오행이 있는 경우도 조금 약하지만 뿌리를 내렸다 봅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글자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내가 뿌리가 튼튼하다. 신강신약이 45%의 점수가 아니더라도 뿌리를 단단하게 박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일단 뿌리를 박았고 그래도 중요한 게 재성과 관성의 모습인데 재성과 관성도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재성과 관성도 1, 2, 3번 같은 오행 글자가 있는 경우 지장간에 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 지장간에 같은 오행의 글자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재성과 관성도 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무토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는 뿌리가 내려 있고 옆에 임수가 있는데 임수도 자월에 태어나서 뿌리가 강하게 있어요. 그러면 나도 뿌리가 세고 재물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구성이 됩니다. 오른쪽 사주도 봤을 때 갑이는 일단 뿌리가 잘 내렸고 경이라는 글자가 시에 있는데 일에 갑신일주가 돼서 뿌리를 신금이 강하게 내리고 있으면 나도 강하고 관성도 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뿌리가 강한데 신월에 태어나서 관성인 임수도 신금에도 지장간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도 강하고 관성도 강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개수가 뿌리를 여기 이제 내리고 있고 재성이 있는데 재성도 같은 오행의 글자가 있으니까 뿌리가 강해서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재성도 힘이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이런 구성이 되면 다른 글자는 안 봤지만 그래도 먹고는 산다. 이 정도 되는 사주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본인 사주를 보시고 내 일간이 뿌리가 있고 재성이나 관성이 뿌리가 튼튼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네 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자리가 어떤 구성으로 됐는지 우리가 보는 의미가 있죠. 재성이 뿌리를 잘 받고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재성을 위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재성 주변으로 어떤 글자가 있는지가 중요하겠고, 관성을 위주로 생긴 사주가 있다면 관성 위주로 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첫 번째 사주 같은 경우는 나도 강하고 재성이 강한데 옆에 식신이라는 재성을 돕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신생재라고 하는 이제 직장보다는 사업에 가까운 사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내 능력으로 손발, 몸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능력 있는 사주의 구성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존재하면 관인상승이라고 얘기하죠. 직장에서 인성으로 지위를 갖는, 인정받는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도 좀 좋고 직장에서 내 능력을 펴서 인정받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신이라는 글자에서 관성도 뿌리가 있고 옆에 재성도 튀어나와서 이것도 뿌리가 있습니다. 재성과 관성이 모두 힘이 있어요. 재관을 다 쓸 수 있는 부와 귀가 있는 사주의 구성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재물복이 좋을 수 있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가 규모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가능한 구조의 사주가 됩니다. 요 마지막 사주는 올해 갑진년에 해당되는 사주네요. 이것도 상관생재의 모습이어서 이것도 사업가, 자기 사업할 수 있는 능력자의 모습이 됩니다. 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성분 위주로 보고 그 성분을 인성으로 소통시키느냐 아니면 식신상관으로 나하고 재성을 소통시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뿌리를 여기 내릴 수도 있고 여기 내릴 수도 있고 여기 내릴 수도 있고 여기 내릴 수 있지만 점수로 봤을 때 30%는 됩니다. 시의 지혜에 비해서 2배, 일지에 비해서도 1.5배이기 때문에 다른 지지보다 1.5배에서 2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병이라는 게 튀어났다고 하면 이 인에서 갑목도 뿌리를 내리지만 이 지장간에 무병갑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화도 뿌리를 내리는 인월이라는 한 글자에서 두 개가 다 뿌리를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일타쌍피라고 우리 할 수 있죠. 이 한 글자로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월의 지지, 지장간에서 힘을 받는 천간의 성분을 가지고 자평진전이라는 책에서는 격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봤습니다. 월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전체 사주 구성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린 그 성분을 중요하게 봤어요. 튀어나온 성분이 재성이라든지 관성이면 좋겠죠. 좋은 성분들이 월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힘을 받으면 사주 구성이 탄탄해지고 그 성분이 나의 사회적인 성공에 좀 많이 도움을 준다. 만약에 이 사주가 다 똑같은데 병이 있는 해가 아니라 경이 있는 해에 태어났다고 하면 한 글자만 딱 달라졌는데 관성의 글자가 관살 홈작성추로 되기 때문에 약간 탁해지는 구성이 됩니다. 아까 이제 병화에 비해서 급이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이건 예를 든 거고요. 실제로는 이민원이 되면 정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자녀들 태어나고 이러면 제왕절개도 하고 택일 하시는데 연도가 정해지고 태어나는 월이 정해지면 또 월간도 이미 정해집니다. 월두법에 의해서 월간의 글자도 정해져 버려요. 태어나는 시간이 정해지면 시간의 글자도 정해집니다. 시두법이라고 되는데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아요. 그 태길에 대해서 진짜 마음대로 부모의 인연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태길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보기의 영역입니다. 이 사주랄까요? 전에도 예로 든 사주인데 이 사주를 보면 재성이 엄청 강합니다. 월에서 이렇게 투간됐기 때문에 이 힘이 엄청 세죠. 지지는 여기 관성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사주 입장에서 뿌리는 여기 하나 내리고 있어요. 이 지장간의 개수의 뿌리는 잘 내리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극신약한 개수일간으로 봅니다. 제다신약 사주죠. 어렸을 때는 화운이고 목운이고 수운이면 화도 재성이기 때문에 내 힘을 많이 뺐고 식신도 내가 생애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뺐습니다. 그럼 이운이 될 때까지 엄청 힘들어야 되는 사주 구성으로 보이죠. 단순히 억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주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여름의 비예요. 여름의 비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원한다. 어디 가냐 환영받고 인기 있다. 여름에 또 비가 너무 강하면 태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신약한 것이 오히려 괜찮고, 다만 너무 신약하면 안 되고 그 지지에 습토가 있어가지고 이 진토에 뿌리 내린 정도로 괜찮은 사주가 됩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시절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말년운도 괜찮다. 내가 뿌리가 튼튼하면 괜찮다. 생명론의 관점으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이 논리하고 생명론의 논리가 일치해서 잘 들어간다고 하면 최종 결론을 잘 내릴 수 있고, 만약에 어긋난다든지 하면 앞에 논리가 구성이 돼도 약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주 예를 잘 음미해 보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좋은 사주는 재성과 관성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관성은 혼잡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 역시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재성과 관성과 내가 다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사주다. 보편적인 생명론을 기반으로 생명이 살기에 적절한지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은 사주가 더 완성되겠죠. 이것만 돼도 기본 좋은 사주고, 이것까지 되면 뭐 최상의 사주가 되는 거죠. 오늘은 사회적인 부와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재성과 관성이 잘 자리 잡고 있고,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그러면 성공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고, 생명론인 관점에서도 그 논리가 잘 맞으면 더 대성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오늘은 짧게 좋은 사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